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공직 생활의 위기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오늘 분명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분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서는 이 결정을 근거로 무거운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대신하는 보완처분의 일격입니다. 보완처분은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으로 형벌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죄 예방처분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제3호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처분은 그 밖의 결정에 해당하여 반드시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합니다. 누리행정사님, 저는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고 가정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사회봉사 명령 정도만 받았는데 소속 부처에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인데 왜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공무원법상 비위 사실의 유무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그 자체로 비위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을 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결정만 내렸는데 기관에서는 직권면지까지 언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초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의뢰인 이님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관련 비위는 최근 징계 양정이 매우 엄격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의 취지가 해당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을 본다는 점을 소청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비위 행위가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얼마나 큰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이 없었으니 무죄라는 식의 논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인용에 유리합니다. 저는 이미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인데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정폭력의 경우 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소청심사 감경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만약 일회성 우발적 행위였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있다면 충분히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 송치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징계 양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아동학대는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가 중요합니다. 신체적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도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지만 평소 아동과의 유대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고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면 소청심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행정사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지만 여전히 직장을 잃을까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청심사는 일반적인 하소연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서나 보호사건 송치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비위 정도가 낮음을 입증해야 하죠.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이나 강등으로 감경된 선례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인 대응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이 곧 공직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이군요. 결국 보호 처분도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법원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징계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인용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과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자료들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위한 교육 이수증이나 전문가 상담 기록들을 모아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비위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태도와 정황 증거가 여러분의 공직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보호처분이라는 낯선 용어 뒤에 숨은 징계의 칼날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제4조는 명확합니다. 보호처분은 곧 징계 절차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징계 양정의 적절성입니다.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이나 아동학대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으로 소청 심사에 임한다면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조언을 해주신 누리 행정사님과 용기 내어 사례를 공유해주신 의뢰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분들에게 오늘의 대담이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리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만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노크하세요. 누리 행정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